원더우먼과 구척장신의 결승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양 팀의 전술과 약점, 그리고 승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구척장신은 마시마 봉쇄책으로 차서린을 마시마에게 맨투맨 수비를 붙였습니다. 스밍파의 시무뜸 선수가 리뷰에서 밝힌 적이 있듯이 차서린 선수의 맨마킹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척은 차서린을 마시마에게 붙여두고 키썸의 골킥을 한쪽으로 유도하는 전술로 보입니다. 이렇게 차서린이 붙어있으면 마시마에게 볼을 줄 수가 없고 자연스럽게 골킥이 김서리 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전술은 원더우먼이 예상하고 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차서린이 마시마에게 붙어있으면 키썸 앞의 수비는 이연희밖에 없게 되고 키썸이 공을 몰고 나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죠. 여기서 사실상 키썸이 김서리에게 패스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연희가 너무 김서리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오히려 키썸이 중앙선 근처까지 공을 몰고 갈 공간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연희는 어쩔 수 없이 필드의 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고 넓은 공간으로 침투한 김서리에게 패스를 내주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원더우먼의 문제죠. 김서리 선수가 이연희의 압박에 공을 아웃시키게 되는데 키썸의 패스가 올 때 보면 소유미 선수가 바로 공간으로 치고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죠. 김서리 선수가 다이렉트로 소유미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소유미는 다시 중앙으로 침투한 우희준이나 중거리 슈팅이 좋은 김서리에게 패스를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진경의 킥인으로 이어지는데 발라드림전에서 드러난 구척장신의 문제점이 있었죠. 롱킥 말고는 득점을 하기 어렵다는 역시나 이번 킥인도 소유미 선수에게 허무하게 막히고 여기서 소유미와 우희준이 준비한 원투 패스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소유미 선수의 판단이 아쉬웠죠. 바로 중거리 슛을 때리든가 그게 아니라면 우희준 선수에게 바로 볼을 줬어도 됐거든요. 보시면 우희준이 손을 내밀면서 슈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침투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소유미의 판단이 늦어져 정확하지 않은 패스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제는 구척이 준비한 빌드업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허경희의 드리블입니다. 그런데 이혜정 선수의 위치가 너무 공격적으로 침투해 있어서 소유미 선수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못하고 결국 롱패스가 또 한 번 김서리에게 차단당합니다. 김진경과 이혜정이 양쪽으로 넘게 벌리고 있으면 오히려 허경희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텐데요. 구척은 이혜정의 역할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허경희의 패스를 받아 뒤에 있는 김진경에게 슈팅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뒤로 돌아서서 이연희나 차서린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 그런데 소유미 선수가 이걸 읽고 패스길을 잘 차단했고 결국 또 원더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김서리 선수의 슈팅이 나왔지만 앞선 소유미 선수의 판단이 조금 늦었죠. 한번 수비를 제끼는 동작을 하다가 트래핑이 길어졌는데 바로 패스를 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희준에게 주는 패스길과 김서리에게 줄 공간도 열려 있었거든요. 허경희의 드리블에 의한 빌드업이 끊긴 구척장신이 이번에는 롱스로인으로 공격을 해보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위협적이었던 게 차서린이 마시마를 완전히 묶어두고 있어 다른 선수가 볼을 처리해야 하는데 우희준의 머리에 맞고 뒤에 있는 김서리가 이걸 놓쳤죠. 만약 이 볼이 이연희에게 흘러갔으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될 위기였습니다. 이연희 선수가 롱스로인 직전 위치를 이동했는데 김서리 선수가 이걸 완전히 놓쳤죠. 롱스로인의 경우 마시마가 차서린을 마크하고 김서리가 이연희를 마크하는 게 나아 보이는 게 어차피 구척에서는 롱스로인을 다이렉트로 슈팅으로 연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 말고 사람을 막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롱스로인에 의한 위협적인 공격을 계속 막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공개 영상 마지막 상황에서는 두 팀 간의 중요한 차이가 보여집니다. 백패스를 받은 키썸을 향해 두 명의 공격수가 압박을 가하고 급하게 소유미에게 패스가 연결됐죠. 감독의 지시로 김서리와 소유미의 위치가 스위칭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김서리가 좋은 패스를 받았지만 드리블을 하다가 볼을 아웃시킨 것과 달리 소유미 선수는 드리블 돌파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패스를 받은 소유미는 단독 드리블로 볼을 중앙선 너머까지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우희준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해줍니다. 사인이 안 맞아 우희준이 받지 못했지만 준비하고 있었다면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패스였죠. 선공개 영상을 보면 결국 두 팀의 전술의 차이가 보이는데 전반은 원더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서린에게 마시마를 맞게 하면 키썸의 패스가 전진한 소유미에게 가는 걸 막기 쉽지 않고, 이제는 드리블 돌파와 패싱 능력을 갖춘 소유미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서 김설이, 우이준에게 좋은 찬스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구척장신은 허경이가 공을 가지고 나왔을 때 같은 역할을 이혜정이 해줘야 하는데, 차서린처럼 마시마에게 묶여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 패스를 주기는 어렵고, 이혜정 선수 역시 드리블 돌파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결국 구척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롱스로인인데, 이것만 봉쇄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구척은 허경이가 공을 가지고 나와야 하고, 이때 뺏긴다면 마시마에게 순간적으로 역습을 당해 실점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은 원더가 우세할 것 같은데, 후반전으로 갔을 때 소유미와 김설이의 체력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4강전에서 두 선수는 계속해서 쥐가 나는 상황이 펼쳐졌고, 새롭게 합류한 퀵소이 선수는 도저히 투입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구척장신은 최근 경기들에서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진정선을 키퍼로 두고 언제든 허경이를 필드 플레이어로 투입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원더우먼은 단 한 명의 선수라도 부상을 당한다면 그대로 경기가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체 멤버가 약한 상황이라 결국 전반에 3골차 이상으로 벌려야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못한다면 후반 강한 체력으로 밀어붙이는 구척에게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더우먼을 응원해서 3대0 승리를 빌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